밤에 소변을 보려고 깨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가 항상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하는 행동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매일매일 조용히 전립선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이죠. 그래서 윌리엄 해리스 박사는 오늘 영상의 메시지를 잠시만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밤에 반복되는 행동으로 인해 악화되는데 심지어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염증을 유발하고 방광을 압박하고 수면을 방해하며 매일 아침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심지어 무력감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장 흔한 실수 7가지를 이해하면 전립선 질환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 일부는 놀라실 수도 있고,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전립선 건강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을 좀 알아가고 싶어요. 성함과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겠어요?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갈 분들을 알게 된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아래 댓글란에 간단한 인사 남겨주세요. 이 주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질문, 특히 남성 건강이나 전립선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영상을 모아서 제작해드리겠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 이제 매일 밤 전립선에 조용히 해를 끼치는 첫 번째 취침 습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자는 동안 실수로 전립선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 충분한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60세 이상 남성들이 간과하는 것은 수분 섭취 시점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깊어질수록 신체의 배설 기능은 느려지지만 저녁 식사 후 물을 많이 마시거나 허브차를 마시거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 물 한 잔과 함께 약을 복용하면 자신도 모르게 밤새 방광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전립선이 이미 비대해진 상태라면 이러한 압력은 더욱 심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여러 번 깨어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면이 방해받을 때마다 우리 몸은 염증을 줄이고 전립선 조직을 포함한 조직 재생에 도움이 되는 핵심 호르몬을 생성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다음 날 아침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연 치유 과정을 방해합니다. 제 환자 중 상당수는 저녁에 차나 따뜻한 물을 마시면 잠이 더 잘 온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수분이 빠르게 축적되어 몸이 가장 깊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방광을 가득 채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경우 해결책은 수분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충분한 물을 마시고 대부분 오후 6시 이전에 마시도록 하세요. 그 후 점차 줄여나가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마시지 마세요. 저녁에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복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충분한 휴식을 취한 방광은 전립선을 이완시키고 자극을 줄이며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건강을 진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아래 댓글을 남겨서 아직 공감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남겨주세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해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 사실 골반 부위의 혈류를 감소시켜 긴 하루를 보낸 후 전립선이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침대에 누워 TV를 보며. 두 번째, 너무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TV를 보는 것. 전립선에 조용히 해를 끼치는 편안한 습관. 침대에 누워 리모컨을 들고 잠들기 전 몇 시간 동안 화면을 보면서 편안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습관은 골반 건강, 특히 전립선에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전립선이 위치한 하복부로 가는 혈액순환이 제한됩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조직에 도달하는 산소와 영양분의 양이 줄어들어 염증 감소와 세포 재생이 더뎌집니다. 게다가 TV 화면의 청색광은 숙면을 유도하고 깊은 수면에 이르게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깊은 수면이 없으면 신체는 자극받은 전립선을 진정시키는 것을 포함한 자연적인 회복 과정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 임상 경험상 많은 고령 남성 환자들이 야간 배뇨와 지속적인 수면 장애를 호소하며 거의 항상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본다고 인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1시간 더 길어질수록 전립선이 휴식과 회복 기회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기 사용을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화면 사용 시간을 제한하세요.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TV와 기기를 끄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 심호흡 또는 책을 읽는 등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세요. 이러한 간단한 행동은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전립선이 밤새도록 더 나은 회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무해하다고 생각했다면 다음 사실이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사소해 보이는 소화기 문제가 실제로는 매일 밤 전립선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을 수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변비로 잠자기. 세 번째, 변비 상태에서 잠자기. 전립선에 가해지는 소리 없는 압박은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배변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 남성의 경우 변비가 있는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장에 대변이 쌓이면 방광과 전립선 가까이에 위치한 결장이 하복부 전체에 기계적 압력을 가합니다. 이 압력은 불편함과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전립선을 직접 압박하여 밤새도록 배뇨 충동을 증가시키고 방광을 자극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이 가득 차면 방광이 팽창할 공간이 줄어듭니다. 즉, 적은 양의 소변이라도 강한 배뇨 충동을 유발하여 방광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며 반복적으로 잠에서 깨게 됩니다. 실제로 소변량은 매우 적어 밤새도록 잔뇨감이 지속되는 불편한 느낌을 유발합니다. 흔히 간과되는 또 다른 요인은 만성변비가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저하시킨다는 것입니다.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 특히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하루 종일 활동한 후 회복하는 능력이 크게 저하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식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잎채소, 키위나 자두 같은 과일, 통곡물 섭취를 늘려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세요. 또한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필요하다면 저녁 식사 후 짧은 산책을 통해 소화를 촉진하세요. 규칙적인 아침 배변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마그네슘이나 섬유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그러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노폐물을 배출한 채로 잠들지 않도록 하세요. 장이 깨끗해지면 복부 경련이 완화되어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또 다른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방법을 걸으면 아무런 이유 없이 밤새도록 압박감, 불편함, 불면증으로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소변을 건너뛰기.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소변을 보지 않는 것은 전립선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소한 행동입니다. 소변이 마려운 것 같지 않아. 아침에 가면 되으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잠자리에 들기 전 소변을 보지 않는 것은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립선에 더 큰 해를 끼칩니다. 마지막 화장실 방문을 걸으면 방광에는 소량이라도 소변이 남아있게 됩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고령 남성의 경우 이러한 잔뇨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방광과 전립선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자극과 염증을 유발하고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더 자주 깨어나게 합니다. 더욱이 밤새 소변을 참으면 소변이 정체되어 세균의 번식지가 되어 요로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는 염증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배뇨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이미 노년 남성들에게 흔한 문제인 불완전 배뇨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불편함을 유발하고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밤 동안 신체가 제대로 회복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화장실을 이용하는 일관된 습관을 들이세요. 소변을 보고 싶은 강한 충동이 없더라도 몇 분 동안 가만히 앉아 휴식을 취하고 심호흡을 하며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을 모두 배출할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야간 배뇨를 크게 줄이고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건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시는 분이시니 정말 기쁩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 주세요. 계속 나아갑시다. 잠자리에 들기 전 소변을 잘 참았다 하더라도 당신의 숙면을 방해하고 전립선 염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숨겨진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에 먹는 간식입니다.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숨겨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밤에 짠 간식을 먹는 것. 다섯째, 밤에 짠 간식을 먹는 것은 전립선 염증의 숨은 주범입니다. 감자칩, 소금 크래커, 소시지 같은 저녁 간식은 맛있고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늦은 시간에 짠 음식을 먹는 것이 잠자는 동안 전립선을 자극하는 숨은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금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방광과 전립선 부위의 정수압이 증가하여 밤에 소변을 더 많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여러 번 깨게 됩니다. 잠에서 깨면 수면이 방해받고 몸은 염증이 가라앉는 중요한 시기인 깊은 회복 단계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나트륨이 풍부한 식단은 고혈압을 유발하여 전립선이 위치한 골반 부위로의 혈액순환을 약화시킵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이 해당 부위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면
전립선의 자연 치유 및 항염증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짠 음식을 섭취합니다. 감자칩 몇 개, 가공된 콜드컷, 심지어 저녁에 살짝 짠 수프 한 잔에도 권장량보다 많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 점차 소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간식을 선택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볍고 나트륨 함량이 낮으며 자연적으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호박씨, 잘 익은 바나나, 무가당 요구르트 한 스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소화가 잘 되고 수면과 방광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품 라벨을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포장된 간식 중에는 예상치 못한 나트륨 함량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의 영향은 하루아침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습관의 결과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러한 경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의심할 여지 없이 밤새도록 전립선을 압박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뱃속에 누워서 자는 것. 6번째, 엎드려 자는 습관은 전립선에 장기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무의식적인 습관입니다. 수면 자세는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지만 특히 규칙적으로 엎드려 자는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전립선 비대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는 골반 부위의 염증과 압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리 없는 습관입니다. 엎드려 자는 경우 체중 전체가 방광과 전립선을 포함한 하복부를 누르게 됩니다. 이러한 기계적 압력은 혈관을 압박하여 전립선 조직이 회복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필수적인 혈액순환을 저하시킵니다. 동시에 이러한 지속적인 압력은 야간의 급박감을 유발하여 여러 번 깨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엎드려 자는 것은 척추 정렬 불량, 배뇨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엉덩이와 골반저 근육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배뇨곤란, 소변 흐름 중단 또는 지속적인 잔뇨감과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다행히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수면 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으로 옆으로 자는 것은 하복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 정렬을 유지하고 하복부의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주 엎드려 자는 경우 바디 필로우나 베리어 필로우를 사용하여 더 나은 수면 자세를 유지해보세요. 수면은 신체가 치유되는 시간이며 올바른 자세를 선택하면 더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립선이 진정으로 이완되고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데 이상적인 조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체가 아니라 정신이 밤 동안 전립선의 회복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수면, 면역 체계 및 전반적인 전립선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보기에 보이지 않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잠자리에 들다. 7번째,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수면과 전립선 건강을 위협하는 숨은 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장 나쁜 습관은 먹고, 마시고, 자는 방식이 아니라 정신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불안,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신체, 특히 전립선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연쇄 반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체의 투쟁도피 반응 모드입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관이 수축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은 불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전립선 염증을 포함한 염증을 심화시킵니다. 더욱이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테스토스테론 수치 저하를 유발합니다. 성인들은 매일 방 건강, 재정, 가족 또는 노화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들며 이로 인해 몸은 진정한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주 간단한 행동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몇 분 동안 심호흡을 하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일기를 쓰거나 기본적인 이완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몸이 더 깊은 휴식을 취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잠시라도 내면의 평화를 누리면 전립선이 밤새도록 치유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지만 그 결과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다행히 오늘 밤부터 단계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사소해 보이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습관을 이제 알았으니 이제 더 중요한 것, 즉 이러한 인식을 꾸준한 일상생활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이것이 제가 곧 다룰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전립선 건강 추적 도구. 계속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0세 이상 남성 수천 명이 이미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인 전립선 건강 추적 도구를 통해 전립선 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전문 앱으로 야간 배뇨 빈도, 수면의 질, 골반 불편감을 기록하고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앱을 사용한 후로 작은 변화, 예전에는 간과했던 부분들을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메모를 하거나 영상 속 조언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몇 번만 탭하면 각 습관에 대한 신체 반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양질의 지원과 개인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매달 허용되는 신규 사용자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등록 기간 중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설치하여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식에서 행동으로 옮겨 전립선 건강을 자연스럽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개선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전립선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내용. 전립선 증상을 소리 없이 악화시킬 수 있는 7가지 취침 습관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습관이죠. 이는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60세 이상 남성 환자 수천 명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통찰력입니다. 이 변화를 실천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경험한 남성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물 섭취 시간, 기기 사용, 저녁 간식 시간부터 수면 자세와 정신적 이완 루틴까지 이러한 간단한 습관들을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마침내 자연스럽게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방광의 압력이 완화되고 전립선이 진정되어 하룻밤 사이에 더 효과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현재 일상에 맞춰 작고 꾸준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인내심과 헌신을 쏟는다면
몸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건강이 진정으로 좋아질지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자신과 회복 여정에 헌신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선물이며 우리는 건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도, 극단적인 식단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한 가지 의도적이고 긍정적인 선택을 하면 조금씩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신의 건강에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며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진전입니다. 오늘 영상이 전립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 밤, 매 순간 자신의 몸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도록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60세 이상 남성만을 위한 실용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조언을 공유하는 새로운 주간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깊은 숙면과 활력 넘치는 몸을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